자, 포문 4.py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포문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런 포문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렇게 돌리는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아두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까 리스트를 이용해서 한 포문은 그대로 해봤으니까 이거는 되게 쉽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리스트로 이제 포문을 이용한 경우에요. 자, 여기에 이제 1부터 5까지를 전체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포문. 포 한 다음에 변수명은 in 리스트를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1, 2, 3, 4, 5. 아까 해봤죠? 자, 프린트로 i를 찍습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그대로.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면서 엔터키를 한번 주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출력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가 아닌 튜플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튜플. 자, 이 튜플을 이용한 포문은 뭐 얘하고 동일하겠죠. 그래서 자, I in 1, 2, 3, 4, 5. 자, 여기에 i를 그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얘도 빠져나가면서 엔터키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동일하게 1, 2, 3, 4, 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여기다가는 직접적으로 저 리스트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항상 변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어떤 자료형이 올 수도 있지만 변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대로 리스트 데이터 변수에다가 이렇게 1, 2, 3, 4, 5를 넣어놓고 리스트 데이터 이렇게 넣어놓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쵸?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수를 넣는 거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어쨌든 이거 자체가 튜플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를 이용해서 얘를 넣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다 변수를 하죠.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뭐 계산해 갖고 올 때 직접적으로 저렇게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값을 데이터를 그거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변수에 저장된 애를 출력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에는 이제 튜플이나 리스트가 온다라는 거 정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계속 1, 2, 3, 4, 5 던지고 계속 돌다가 나중에 더 이상 던질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문자열을 이용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문자열. 자, 이 문자열은 그대로 데이터를 여기서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다가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스트링 데이터를 그대로 넣을게요. str 데이터라는 변수에 자, 헬로 파이썬. 자, 포문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이 변수는 다 똑같이 갈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str 데이터.
자, 프린터를 이용해서 i를 찍는데 여기서는 엔터키를 제가 그러니까 엔터키를 줄 거예요. 자, 이유는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옆으로 출력하는 거는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예. 여기서는 i를 이렇게 찍으면 얘가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얘가 헬로 파이썬이 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하나씩 돌 때마다 얘가 한 글자씩 던져요. 한 글자씩. 두 번째 돌 때 이렇게 던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엔터키를 좀 치겠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도는 거죠. 예. 그죠? 한 글자 돌 때마다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문자열은.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 글자 하나씩 던진다. 예.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고 좀 이제 궁금하니까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직접 실행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H 던지고 E 던지고 L, O 그 다음에 P, Y, T, H, O, N 그죠? 네. 한 글자씩 던진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글자씩 던지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옆에다가 출력할 수 있겠네요. 예, and는 공백으로 구분하면 당연히 얘네들이 하나씩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면서 문자가 붙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공백이 하나씩 생기니까 조금 구분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하나씩 던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자열이 거기에 옆에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한 어떤 포문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이용한 포문. 자, 딕셔너리에는 딕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딕트 데이터 변수에 딕셔너리.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A, B, C, D 이런 식으로 갈게요. 5개만 넣겠습니다. 자, A에는 지금 1. 자, B라는 키는 2, C는 3, D는 자, 4, E는 5. 이렇게 1, 2, 3, 4, 5를 A, B, C, D, E라고 하는 키에다가 넣어놓고 이거를 그대로 돌리시면 돼요. for I i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딕트 데이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네들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 얘네들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키가 있고 값이 있죠. 뭐 얘네들도 뭐 인덱스 번호가 있으면 그 인덱스 번호도 2개네요. 이렇게 따지면 값 인덱스 번호. 그렇죠? 자, 딕셔너리는 2개가 있는데 키와 값이 있어요. 그럼 돌리게 되면 이제 어떤 게 찍히는지 잘 보세요. 자, 뭐가 찍혀요? A, B, C, D. 자, 딕셔너리는 포문으로 돌리면 값을 던지는 게 아니라 키를 던집니다. 키. 아셨죠? 키를 던져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얘네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찍어봤더니 A, B, C, D, E가 출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가 아니잖아요. 인덱스가 아니고 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키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밸류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던졌을 때 키가 날라오니까 그 키가 변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얘는
딕트 데이터에 변수명을 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딕트 데이터의 변수명. 그러면 처음에 A를 던졌어요. 그러면 자 얘는 뭐예요? A에 I에 A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던질 때 이걸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느냐? 키 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키 A.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예요? 딕트 데이터에 저 I라는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이 키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인 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while문에서 i를 돌릴 때 어떤 변수의 i 인덱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수 있는 거였죠. 리스트. 예. 리스트에 들어있는 값을 인덱스로 출력할 수 있듯이 얘도 이렇게 해야 값이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대로 and를 자, 이런 식으로 넣고 끝나게 됐을 때 else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얘도 동일하게 그대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 아예 여러분들이 딕셔너리에서 저 밸류를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낼 때는 여기다가 valu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values. values라는 저 메소드는 저 안에 들어있는 값을 던지는 거예요. 기본은 키지만 저렇게 하면 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i를 그대로 던지게 되면 1, 2, 3, 4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던지게 되면 키가 날아가는 거고요. 그냥 던지면 키가 날아간다. 디폴트가. 근데 밸류즈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키가 아니라 뭐가 날아가요? 값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그냥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렇게 뭐 키가 날아와도 이렇게 찍으면 출력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 타입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함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를 이용한 포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레인지를 이용한 포문도 있었죠. 레인지 클래스. 자, 얘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레인지 그냥 함수라고 쓸게요. 함수를 이용한 포문. 자, 그럼 먼저 함수라는 거를 잠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라는 것만 그냥 형식만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함수의 형식이 하나 있는데 이 함수의 형식은요. define이라고 하는 정의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명이 있고 가로 열고 닫히고 콜론 다음에 밑에 실행문들을 적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값이 있으면 리턴하고 리턴 값을 적으면 되고요. 없으면 리턴 값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이 함수를 만들어요. 이미 파이썬이 설치된 상태에서 함수가 제공이 되기도 하지만 그 함수들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때는 무조건 함수를 만들어서 쓰거든요. 예. 안 만들어서 쓰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미 있는 그런 함수들은 말 그대로
라이브러리 함수, 예, 혹은 패키지 함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패키지를 깔면 들어있는 그런 함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 함수는 사용자가 만들었다라고 해갖고 사용자 정의 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는 크게 이제 말 그대로 명령어를 그냥 묶어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를 묶어놓는 거. 자, 그래서 함수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실행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걸 함수 정의라고 해요. 자, 만들어진 함수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호출이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 자, 그러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함수가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메모리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메모리에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명령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이 함수를 실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함수를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그 함수 쪽으로 점프합니다. 점프해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얘를 쭉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면 얘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지고 함수를 호출하면 프로그램의 제어가 함수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함수를 그대로 실행하면서 프로그램 제어가 넘어가고 다시 함수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실행문이 종료되면 다시 호출한 쪽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함수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우리가 포문에다가 이 함수를 같이 한번 넣어 볼게요. 자, df라는 걸 주고요. 함수는 펑션이에요. 펑션.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my fun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가로 안에 아무것도 우리가 넣지 않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명령어를 모아놓는 거니까 여기다가 자,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일게요. 그래서 자, my function 함수가 실행됐습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여기다가 주고요. 실제 함수 만들 때는 이런 그냥 요거 실행했어요. 이런 거는 없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호출이 됐을 때 정말 저게 실행이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냥 프린트에다가 어떤 문자열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1, 2, 3, 4, 5를 그대로 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return 저 A를 그대로 이렇게 던질 겁니다. 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A를 그대로 던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쓰면 어때요? 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가 정의가 됐으니까 이 함수는 메모리에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쭉 내려오면서 실행하다가 이 함수를 실행하겠죠? 거치겠죠? 그러면 요게 메모리에 이렇게 탁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 함수를 실행해야 되니까 우리 프린트 함수 실행하는 것처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my function이라는 애를 딱 실행하게 되면 얘가 호출을 하면서 이쪽으로 건너뛰면서 이 함수를 쭉 실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는 순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포문을 이용해서 my function을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엔 저 안에 들어있는 1, 2, 3, 4, 5 튜플이 저한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출력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자 else에서 그대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하나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저희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함수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유는요. 함수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명령어 그냥 묶어 놓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어 주시고요. 그대로 F5번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대로 함수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보시면 function variables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my function이라는 애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메모리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호출한단 말이죠. 자, 호출을 하는데,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함수 안으로 점프 뛰어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다 실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가 언젠가는 다 실행이 되겠죠. 그럼 끝나면 얘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 1, 2, 3, 4, 5를 그쪽에서 리턴, 다시 얘기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이 함수가 끝나면 결론은 이 my 펑션을 호출한 얘는 1, 2, 3, 4, 5로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하고 똑같네요. 그쵸? 아까 우리 튜플로 던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자, 한번 볼게요. 그대로 F11번 눌러서 함수 쪽으로 점프했죠, 지금. 점프하고 얘가 실행됐습니다.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돌아오면서 저 A에 튜플 담아갖고 던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끝나는 순간, 저 my 펑션이 끝나는 순간 1, 2, 3, 4, 5에 튜플 값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받은 i가 1을 찍고 2를 찍고 3을 찍고 4 찍고 5 찍어서 이제 끝나면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수도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인지 함수. 자, 레인지 아까 우리가 했었죠. 자, for i in range. 그럼 여기에는 숫자가 1개, 2개, 3개가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자, 여기에 2개로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니까 6까지 숫자를 써주시면 그 숫자 쓴 거에 바로 전 숫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프린트로 i 찍고 end를 그대로 맞춰주시면 결과적으로는 1, 2, 3, 4, 5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F11번. 자, 레인지까지 왔어요. 이 레인지에서 그대로, 자, 실행을 합니다. 자, 1 던졌어요. 1 찍고, 2 던졌어요. 찍고, 3, 4, 5. 더 이상 값이 없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빠졌다. 자, 빠지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else에다가 프린트 하나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set이라는 걸 저희가 안 했는데 set도 여기다가, 자, set을 이용한 포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위에다가 놓을게요. 자, set을 이용한 포문. 자,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set data라는 변수에다가, 자, set을 주려면, 자, 이렇게 그 안에다가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자, set 데이터를 그대로 하나씩 던져서 i를 찍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end는, 자, 이렇게 한 칸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셋 데이터가 정말 출력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가보는 거죠. 찍고 2 찍고 3 찍고 4 찍고 5 찍었어요. 자, 그리고 종료합니다. 예. 자, 요거는 디버깅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1, 2, 3, 4, 5가 출력됐다라는 것 자체만 아셔도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딕셔너리, 그 다음에 셋 데이터도 빠지면서 else 쪽에다가 그대로 프린트로 하나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포문 그대로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리스트를 이용한 포문이다라는 거고, 직접적인 값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변수에다가 넣어놓고 변수를 그대로 하나씩 던지는 걸로 했습니다. 튜플을 이용한 포문은 튜플이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화면에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str 데이터에다가 헬로 파이썬 넣어놓고 돌리시면 돼요. 한 글자씩 날라가겠죠. 자, 딕셔너리는 기본이 키인데 키를 던지게 되면 변수 이름에 그 키가 저장된 변수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예 처음부터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값을. 그래서 이때는 딕트 데이터의 밸류즈 이렇게 주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양한 포문의 형식이었어요. 이제 포문을 여러분들이 나오면 저 중에서 이제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